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2년 마지막 거래일의 장 마감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참 마지막 거래일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시장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돌아보면 올 한 해 내내 참 쉽지가 않았죠. 우리 중소기업계가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열이박빙이라고 하는데요. 살얼음을 밟고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시장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도 시장은 하락 곡선 그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살얼음이 깨진다라는 건 봄이 곧 온다라는 소리겠죠. 증시에 봄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올해 마지막 거래일답게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극과 극의 상황들 보여주고 있는 이 업종들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STS코리아의 최진욱 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을 제가 양 옆에 끼고 있다 보니까 뭐 재벌집 막내딸 된 것 같고 기분 너무 좋은데요. 네, 자, 시장은 좀 힘들지만 이렇게 좀 웃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시장 자체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아무래도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저는 뭐 제 지인들과 그래도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상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는데 제 기대가 무색하게 시장이 계속해서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은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자, 우선은 뭐 최진욱 팀장님부터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늘 좀 시장이 좀 상승을 했으면 굉장히 좀 좋았겠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코스피 쪽에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이제 중국 판호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일단 장 초반부터 좀 게임주가 좀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지금 게임주도 지금 보면 수급면이 거의 또 이제 앞전에 이제 장 초반보다는 좀 많이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지금 급등 테마성이나 테마성을 띠고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좀 추격 매수로 따라 붙으면은 좀 위험한 그런 시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이제 올해는 좀 이제 끝났고요. 그럼 내년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 포트를 조금은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올해까지는 이제 힘들었던 증시 흐름이었다 보니까 뭐 이제 내년 들어서는 좀 오히려 좀 안전한 좀 투자 포트를 좀 충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제는 슬슬 좀 안전지향주의로 포트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뭐 정말 그러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상승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들을 좀 저버리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자, 그러면 이성웅 이사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 기대도 무색하게. 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모두의 기대를. 네,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데 연말 시장이 이랬던 적이 2002년 한 번 있었어요. 네, 이러한 시장이 또 반복이 되는데 그때는 월드컵에 취해서 그냥 지나갔다고 하면 그렇죠. 그때는 모든 이슈를 네. 월드컵이 삼켜버려서 올해는 뭐 특별한 것도 없이 시장까지 빠져주다 보니까 조금은 불편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이 나오는 시장 안에서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은 뭐 금융투자의 매도 이 부분은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는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좀 개별적인 수급이 마무리되는 기점부터는 그래도 뭐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자체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두 분 모두 내년에 대해서는 희망을 조금 열어주셨습니다. 그 희망대로 좀 시장이 전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이 간단한 한마디씩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자체는 지금 어떤 모습들 보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 또 하락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기준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게임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미 시장에 소식이 전해졌었죠. 중국이 이 외자 게임들에 대해서도 이제 판호 발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장 문 열리자마자 게임주들 무섭게 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의 힘이 너무 강했던 걸까요? 지금 현재는 이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게임 관련주들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드론 부대로 인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지속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CCTV 또 DVR 관련주들 역시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관련주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금 힘이 더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 확산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또 중국이 문을 열면서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은 문을 닫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6%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국내 증시의 대표주들, 이 대들보들이 주저앉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대표주 오늘도 1%대 이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에 또 한 번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준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여전히 오늘 시장에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5%대 약세고요. 경기에 대한 우려 섞인 이 목소리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철강주들이 역시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4%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금 뭐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많이 깎여나간 모습입니다. 뭐 예외적인 게 코로나 관련주들 정도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우선 저희가 좀 게임주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중국에 이 게임 판호가 열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미 좀 시장이 들썩들썩한 분위기였었는데요. 결국에 오늘 장 초반부터 게임주들이 무섭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한국 게임 7종의 판호를 발급하면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작년에는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지만 올해는 좀 주저앉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점점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게임주들이 오늘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최지웅 팀장님, 오늘 게임주들의 이 강세 흐름 이게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이 판호 발급 이슈 자체가 이제 게임주에만 좀 전체적으로 좀 호재로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컨텐츠 시장 전체적으로 좀 호재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에는 뭐 일부 게임사들에만 있어서는 좀 판호 발급을 좀 이어 나갔었는데 이번에 좀 대규모로 좀 판호 발급이 좀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시장에 좀 말라 있었던 부분들의 이제 수급면이나 그리고 이제 실적면이 오히려 좀 호황기로 좀 들어설 수 있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좀 호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만의 좀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내년까지도 업황이 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재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서브컬처 시장이 굉장히 좀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서브컬처 시장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관련 기업들이 좀 더 수혜가 큰 폭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제 서브컬처 같은 경우 이제 캐릭터라든지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모방해가지고 이제 게임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 이제 아기자기한 이런 캐릭터들이 좀 특징인데 뭐 넥슨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 M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 제2의 나라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서브컬처 쪽이 어느 정도 좀 크게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는 있는데. 일단 오늘로써 좀 시작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업황 자체가 이제 실적치가 좀 빠르게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오늘의 이 호재는 오히려 좀 저는 좀 상당하게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게임주들 상승의 신호탄을 쐈다. 지금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이성웅 이사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뭐 게임주들 지금 내년도 신작에 대한 이야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성웅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앞에서 팀장님께서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게 이제 새로운 게임의 출시 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컨텐츠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동일하게 게임 업종을 볼 때는 우선 신작 같은 경우에 스케줄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반응을 놓고 봤을 때 이벤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실제 뭐 게임의 유저들이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올 경우 주가의 반응은 당연히 강할 수 있겠죠. 그런 요소를 통해서 봤을 때 신작에 대한 스케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외자 판호 같은 부분은 우리가 계속 기대감이 있어 왔는데 이 부분이 지연이 되면서 기대감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앞단에서 이제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시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파이가 커지는 부분은 게임 업종에는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는 떴다가 이렇게 빠진단 말이죠. 이게 왜 그렇냐면 단기적으로 짧게 종목 같은 경우가 시장 외에도 한 20% 정도 상승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실적에 대한 증대 요인,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상승하는 그 퍼센트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조정이 나오는 거고, 추후에 이제 연결해서는 첫 번째로는 신작의 출시 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신작 출시 이후에 실제적인 유저가 이 부분을 활용을 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갈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두 분 모두 게임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선을 밝혀주셨는데요. 뭐 신작 게임들이 언제 출시가 되고 이런 계획들도 저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지만 신작 스케줄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가장 잘 보여줬던 종목이 네오위즈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뭐 피해 거짓 이 출시에 따른 이슈들 좀 나오면서 네오위즈가 그때마다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네오위즈도 사실 주가 흐름 자체는 지금 소폭의 하락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작 출시 기대감에 따라서 가장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 네오위즈 주가 자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주가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작 같은 경우가 우리는 가깝게 출시가 되는 게 내년 상반기에 NC소프트의 TL이라는 그러한 게임이 있겠고요. 피해 거짓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한 중반 정도 이 정도에 출시가 돼요. 빨라질 수도 있는데 한 그 정도가 예정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신작 출시의 스케줄이 지금 기준으로 가깝게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좀 기간이 멀게 있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고 이게 출시가 되었을 때 실제 어느 정도의 그 판매가 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겠는데 작년이죠. 그 게임과 관련된 어워즈에서 3관왕을 했던 게임 같은 경우가 1,700만 장의 판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거짓 같은 경우도 3관왕을 달성을 했고요. 근데 이 부분 내년에 판매되는 예상이 한 400만 장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실적 같은 경우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850억에서 9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8,200억 원 수준입니다. 이익을 대입해봤을 때 시총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인데 내년에 만약 400만 장 이상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가볍게 현재 시총에서 한 1조 원 정도 이상은 갈 수 있는 구간까지 주가는 조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 볼 부분은 뭐냐면 실제 신작이 출시가 되고 그만큼의 판매 허들을 넘어서는지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오위즈도 결국에는 또 신작 이 게임들이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오위즈는 근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이 정도면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늘 장 초반에 크게 올랐던 게임주 중에 하나는 카카오게임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늘 장 중에 한 12%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승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윗골이 정말 길게 달고 내려와 있는데 한 5%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지금 이 중국 이 판호 발급 이슈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여기에 더해서 에버소울 출시 카운트다운까지도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승 동력이 좀 되어주지 않나 싶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자 최진욱 팀장님, 오늘 현재는 상승폭이 좀 많이 깎여 나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오늘 장 초반의 상승세를 보면 상당히 좀 폭발적이었단 말이죠.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게임 업종들을 보게 되면은 이사님 말씀하신 네오위즈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긴 한데 일단 제가 보기엔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기대 신작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22년 하반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크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보합세를 이어갔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드는데 일단 지금 내년 들어서 오히려 좀 신작 모멘텀이 제일 많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소울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사전 예약은 100만 이상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에서 지금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고 지금 내년 들어가지고 이제 출시를 하는데 지금 이제 에버소울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이제 MMORPG 아키 에이지까지도 지금 준비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2월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빠르면 내년 한 2, 3분기 정도 지금 출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주 달리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시총 대비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로 볼 때는 앞전에 2022년에 대한 신작 모멘텀 그리고 이제 뭐 기대 신작에 대한 뭐 호평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의 우마무스메 그리고 오딘에 대한 이런 호평들이 계속 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주가에 좀 빠르게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 부분은 충분히 내년 들으면 좀 반영을 해주면서 좀 소화를 해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폭으로 이렇게 줄어든 모습도 아닙니다. 800억 가량 지금 3분기 들어서 좀 줄어든 모습인데 일단 이 부분만 견조하게 좀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좀 4분기 이후 그리고 내년까지는 조금 업황이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게임주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수급이 잘 안 빠지고 있는 편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좀 안전하게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좀 카카오 게임즈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지금 서로 말씀 중에 말씀에 동의하지만 이러면서 내가 가져온 네오위즈, 내가 가져온 카카오 게임즈 살짝 저는 기싸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맞을까요? 그렇지 아,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이렇게 또 두 분이 젠틀하게 나오시면 중간에서 제가 뭐가 됩니까? 자, 어쨌거나 이 지금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두 분이 모두 긍정적인 시선을 밝혀주신 만큼 저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게임주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힘은 조금 떨어졌지만 오름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폐장일까지도 시장 분위기는 참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반도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도 같이 하락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여러 투자자분들 다들 내년에는 과연 반도체가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이 부분 가장 크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황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한숨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 오늘 SK하이닉스는 또 한 번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반도체 업황 또 주가 전망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성홍 이사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올 한 해 내내가 정말 계속해서 힘들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데 전제 조건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야 돼요. 자, 올해를 먼저 비춰보면 올해 1월 초, 2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은 우리가 실제 없던 수요, 서버 쪽에 수요가 생기면서 이 부분의 수요는 단기에 꺾이지 않고 메타버스라든지 그러한 출시에 따라 과수요가 계속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의 거품이 계속 일어났었고요. 그런데 그 수요 같은 경우가 실제 이연이 안 된 거죠. 메타버스 부분 같은 경우는 유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수요에 대해서 과수요가 나타날 거라 예상을 했는데 되려 재고가 쌓여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계속 가격은 빠지고 있었고 언제 이 부분이 돌아서냐라고 할 때 올해 중반에는 디램 가격 추이를 보자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디램 가격 추이가 선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고가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 계속 이 반등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연말까지 온 상황이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 SK하이닉스 기준으로 4분기 적자, 그다음에 1분기에 대한 적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팩트입니다. 실제 적자가 발생을 할 텐데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적자가 나니까 주가는 끝나고 여기에서 더 빠진다
그런 시각으로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 주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지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지표가 어떻게 달라지면 주가는 반등이 나오는지 그 여부까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재고입니다. 재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수요가 나타나면 이 부분은 줄어들게 되고 아니면은 쥐고 있는 고객사 같은 경우가 단가를 후려치면서 시장에 내놓으면 재고가 줄어들면서 이게 소진이 되게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디램 가격의 추이를 SK 하이닉스 기준에 1분기 실적과 연결을 해보고 연간 실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 추정치에서 디램 가격의 하락은 10%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5조 정도의 적자를요. 그런데 1월, 2월 같은 경우는 디램의 비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3월 같은 경우가 이 재고 수준, 그다음에 수요 수준을 대입을 해봤을 때 실제 수요, 실제 재고거든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디램이 10% 하락을 더 넘어서서 20%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하이닉스는 연간 10조의 적자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10조의 적자가 나오니까 지금 당장 하이닉스를 팔아야 된다. 그런 논리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빠른 사이클 산업 안에서는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나서 재고 부분의 해소가 나타나면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업황보다 반등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연결을 해봤을 때 자, 극단적으로 10조의 적자가 발생할 케이스가 있으면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라인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라인을 세운다고 하면은 기업이 당장 망한다 생각이 들잖아요. 되려 그 라인을 세우는 시점이 주가의 바닥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재고는 이제 발생을 하지 않는 거고 그 기점부터 이제 재고 소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좋지 않은 업황 안에서 우리가 무작정 반도체는 안 된다. 지금 재고가 많다더라. 내년에 적자가 발생하니까 무조건 하락한다더라. 그런 시각으로 주식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 적자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턴을 할 수 있는 지표가 어떤 거고 그 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요소로 관찰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특성이 관찰이 실제화됐을 때 주식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점을 연결해서 대입을 해서 실제 액션을 하는 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위로 더 열 수 있겠고요. 그 관점에서 재고 줄어드는 시점 또는 뭐 라인이 서는 시점 그때는 강력하게 IT 쪽 특히 SK 하이닉스를 매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뭐 살펴보면 수요가 살아나야 재고를 뭐 소진을 하든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면 오히려 좀 더 강력하게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재고 감소 이런 부분들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뭐 SK하이닉스를 버릴 땐 아니다라고 이성홍 이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동익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이사님 말씀에 공감은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사님이 너무 팩트만 딱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훈훈하죠, 분위기가? 저는 두 분이 뭔가 아웅다웅하는 모습들을 보길 바랐었는데 오늘 시장도 지금 방송도 제 마음대로 흘러가지가 않네요. 자, 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했던 수요 이제 뭐 재고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얼마나 좀 소화가 되주냐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지금 내년 1분기까지도 저는 좀 업황이 여전히 좀 부진한 성격을 좀 계속 띄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반등 시그널도 솔직히 아직은 좀 미지수이지 않나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일단 2023년에 반도체 섹터의 좀 주가를 결정할 것이 올해 이제 4분기 업황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들 자체에서 4분기 실적이 얼마나 좀 뒷받침이 되어 주는지에 따라 가지고 내년 업황이 좀 시그널이 좀 나아질 거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잣대는 결국 이제 재고입니다. 이 재고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재고 부담이 크게 되면은 결국엔 사이클 피봇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반대로 재고 부담이 충분히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아마 반도체 업황에 또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고를 낮추는 것이 지금 가장 좋은 것은 결국엔 좀 수요가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수요가 충분히 증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감산 부분들이 얼마나 좀 비장의 카드가 되냐라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감산을 하게 됨으로써 지금의 이제 실적치보다 좀 낮아질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장 라인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일시 중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고를 먼저 빠르게 없앤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새 재고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로 갈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경기 침체 부분들 때문에 시작됐던 이 여파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솔직히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내년에 들어서는 이산여하고 동일하게 저는 반도체 여파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결고리 자체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뭐 메타버스도 있고요. 뭐 자동차도 있고 그러니까 관련 연결고리가 굉장히 좀 많은 업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 시점 자체를 단기성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반도체 쪽은 아직은 좀 비추천 드리는 상황이고 일단 내가 좀 중장기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제가 보기 이런 역사적인 신저가 라인대가 또 오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회복을 해주고 시장이 다시 좀 상방으로 올려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가격대를 다시 한 번 더 오기까지가 매우 좀 희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지금은 충분히 좀 매도를 하고 나간다기보다는 일단은 업황의 내년 초창기까지는 나쁘겠지만 오히려 좀 중반이나 3분기, 2분기 시점을 좀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가격대로 저는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훈훈한 모습 보여주시네요. 자, 어쨌거나 지금 현재 반도체들 상당히 먹구름에 쌓여 있지만 그래도 뭐 내년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두 분 다 공통된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좀 관건 자체는 일단 뭐 재고가 소진되고 이런 부분들일 텐데 사실 저는 지금 두 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여전히 뭐 감산 이슈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더 너무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가장 큰 존재가 감산하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상황에서 좀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성웅 이사님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삼성전자의 공식 코멘트에서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선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웨이퍼를 올해 기준으로 연말 그 정도 내년 기준으로 연말까지 한 10% 정도 증산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면 우선 명백하게 시장 점유율의 확대를 추진을 한다는 점이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회사군들 같은 경우는 원래의 예상 같은 경우가 뭐 감산에 대한 부분, 마이크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멘트를 했고 하이닉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멘트를 했는데 실제 생산량 같은 경우가 그러면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있는데 마이너스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는 형태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안 좋고요. 당연히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 감산에 대한 부분 재고가 줄어들고 한 6개월 뒤에 업황은 이제 턴을 하기 마련인데 그 시기가 늦춰진 거예요. 물음표기도 하고 먹구름이 껴있고 그러면 좀 해가 뜨기 전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는 거겠죠. 그 부분을 아까 녹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녹여서 이미 나는 네. 다 이야기를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앞에서는 지금 이렇게 방어가 나왔는데요. 최진욱 팀장님은 어떠신가요? 일단 이제 디램 가격이 결정적인 좀 요소로 작용은 해주겠죠. 일단 이제 감사한 부분들을 안 한다는 부분들은 일단 이제 이사님 이제 말씀 똑같이 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얼마까지나 버텨줄지가 좀 관건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엔 삼성전자 측에도 지금 실제적으로 좀 타격이 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정말로 감산을 명확하게 안 하려는 부분들인지 오히려 좀 내년 들어서서 또다시 좀 감사한 부분들 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메모리 다운 사이클 선두 업체가 얼마나 자리를 잡아주냐가 따라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이제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좀 업황도 좀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지금 삼성전자가 크게 뚜렷하게 좋아질 만한 이슈는 여전히 좀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LSM 제조업 지수를 따라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LSM 제조업 지수가 다시 좀 반등 기조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내년 한 2분기 정도가 오히려 좀 업황 개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솔직히 삼성전자가 지금 모든 구간을 다 깨고 내려가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을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투자 수급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담는 이유는 명확하게 삼성전자 메리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싸졌다라는 부분들로 인식이 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황은
내년 들어서 개선이 될 거고 회복이 될 거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시점이 반등이 정확하게 나와줄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모든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간 측면에서 볼 때도 오히려 지금도 굉장히 싸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계속 담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솔직히 다시 조금 더 내려줘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램 가격이 얼마나 좀 회복을 해주고 LSM 제조업 지수가 다시 좀 반등 기조가 나와주냐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 필두로 오히려 좀 반도체 시장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됐든 일단 뭐 하나 반등이 좀 나와줘야 저희가 주가 측면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반도체주도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이렇게까지나 힘이 안 나는 건 여태까지나 뭐 올 한 해 주도주라고 평가를 받았던 2차 전지주가 같이 주저앉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간밤에 테슬라는 모처럼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가 오늘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이런 기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 약세는 두 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요거는 어느 분이 먼저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왜 제 눈을 피하시죠? 저보다 그래도 아, 왠지 연장자인 것 같으니까. 자, 공격이 들어왔네요? 네? 예. 뭐라고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어떤 거요? 제가 예. 나이 공격 한번 했잖아요. 아, 나이 뭐 원래 어린 사람은 나이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주 오늘 약세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 쪽은 우리가 워낙 시장에서 너무 좋게 봤었습니다. 이 심리는 너무 좋게 볼 때가 언제나 고점이었는데 그거는 하나의 심리겠고요. 주요 지표들이 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상반기 초반에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좋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게 원자재 가격 인상을 판가로 전가가 가능하다라는 논리로 주가들이 강했었고요. 실제 그 부분이 실적으로도 나타났었습니다. 판가로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2분기 실적 이후에 3분기 실적 이전에 원자재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려가 될 수 있는 건 자, 같은 가격에 판매를 하는데 마진은 여기에서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면 판매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판매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우려가 있었는데 3분기에 그 점을 보여주고 실제 판매를 많이 했다 보니까 주가는 거기에서 빠지지 않고 반등이 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4분기에서는 실제 원자재가 빠진 부분이 양극재도 빠지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배터리 셀, 즉 배터리 완제품에 대해서 가격의 인하를 또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 자, 원자재 가격이 빠졌을 때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그 안에서 판매까지 줄면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모든 주가의 중심은 실적. 예, 그 부분을 딱 생각을 해보면서 보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조정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다 또 더해진 거죠. 자, 배터리 부분의 판매도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져서 자동차 판매 우려도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테슬라에서 봤고 현대차 기준으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4분기 실적의 부분에 대해서 판매 부분이 좀 원래는 기준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대입을 했는데 그 부분도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 고객사들의 차량 판매가 줄어들 수 있는 데에 더해져서 좀 특이한 사항이 그 언론화가 된 부분이 유럽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가 전기차보다 보조금을 빼면 가격의 경쟁력이 있어졌다. 이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다른 요소입니다. 좀 다른 요소다 보니까 이미 안 좋은 점은 주가에 이제는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터무니없는 전까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또 서서히 주가의 바닥은 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표는 뭐냐면 자, 양극재 단에서 이 부분이 판가가 턴을 하는지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그 완성차 단의 판매 같은 경우가 안 줄어들고 이 부분을 유지하는 정도만 이제 보여주면 2차 전지 단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 특성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뭐 지금 수요 우려 여러 가지 것들 겹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의 약세 자체는 그렇게 이상할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영하다라는 의사 표현을 해주셨던 우리 최진욱 팀장님. 최진욱 팀장님은 오늘 2차 전지주의 약세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2차 전지 약세 자체는 솔직히 업황이 이제 앞으로 부진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좀 반영이 돼서 빠지는 부분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년 들어서서 오히려 지금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생각은 저는 또 꾸준하게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전기차 수요가 지금 둔화가 되고 테슬라 악재도 지금 나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분기 수익성 하락 우려도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게 지금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제 이게 2차 전지를 떠나서 모든 섹터 업종들을 보게 되면은 슬슬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거기가 거의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제가 오전까지만 좀 봐도 지금 뭐 기름값보다 전기차가 더 비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가에 그렇게 반영이 될 만한 요소는 아니고 지금 이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지금 나온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업황이 지금 계속 부진하고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그에 따른 지금 우려감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계속 안 좋은 이슈들이 전혀 주가랑 반영이 안 되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 자체에서도 투자 심리가 더욱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대가 대부분 다 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바닥을 이용을 해서 반등 시그널 자체가 좀 굉장히 좀 크게 나왔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2차 전지 업체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친환경차 시대 100% 시대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침투율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지 지금의 업황 자체 뭐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거다, 판매량이. 그로 인한 좀 배터리셀에 관련해서 좀 타격이 클 거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단기적인 우려 이슈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내년 2분기 이제 감축법 이제 시행이 지나서 2월 이후로 본격적으로 좀 성장성이 뚜렷하게 좀 나와주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저는 좀 줍줍할 기회다. 저가 매수를 좀 공략을 해볼 만한 기회다. 굳이 지금 안 좋은 이슈에 막 끼워 맞추셔가지고 막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고 걱정을 할 만한 우려는 저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주들의 약세, 오히려 기회가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최진욱 팀장님과 또 이성웅 이사님과 올해 마지막 거래일 상승업종, 하락업종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두 분과는 잠시 후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 동시호가 상황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1.62% 하락한 2243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여전히 개인만 물량 담고 있습니다. 6,170억 원 매수 우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이 훨씬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만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모처럼 테슬라가 반등을 했는데요. 테슬라발 전기차 수요 위축 우려에 같이 움츠러들었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모처럼 기지개 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0.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SK 하이닉스 오늘도 이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폐장일이라고 해도 여전히 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동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는 소폭 올랐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약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75% 내린 680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던 배당락일 당일부터 이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만 물량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 1,902억 원 매수 우입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지속적으로 물량 쏟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은 506억 원, 외국인은 1,39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주들은 그래도 움직임 비교적 괜찮은데요. 바이오주들은 비교적 더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대 하락하고 있고요. HLB가 3%대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현재 0.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LNF도 1%대 상승하면서 174,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게임주들 움직임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거의 6% 가까이 상승하면서 44,700원 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그래도 좀 마지막 거래일은 상승해 주길 바랐었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뭐 마감한 건 마감한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다가오게 될 2023년 증시를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계속해서 최진욱 팀장님과 또 이성웅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각각 뭐 가져오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먼저 무기를 좀 공개를 하자면 지금 이성웅 이사님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먼저 해주셨고 최진욱 팀장님은 방산주들 지금 무기로 가져오셨는데요. 자, 두 분이 이 전망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 지금 장 마감하기 전에 뭐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움직임 좋았었는데 이런 움직임들 지금 내년에도 좀 이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우선은 중국의 확진자는 증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아주 특이한 변이만 없다고 하면은 이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아요. 확진자가 증가하되 중국 같은 경우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뒤로하고 리오프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경제 지표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에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뭐 수요 회복의 진작에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리오프닝을 단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과 결부해서 우리가 우선 생각을 해볼 게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 주가에 반영이 돼 있냐 없냐. 그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위로 열려있는 룸이 있는 업종이 뭔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우선 실적에 대한 룸이 열려있는 건 우리가 엔터 업종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와 연결해서 컨텐츠 업종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업종의 특성은 뭐냐면 우선 기본적인 내년의 예상 실적에 중국의 시장이 열리는 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시장이 열렸을 때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내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30% 정도가 더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컨텐츠 드라마를 예로 들면 판매를 했을 때 많으면 500억, 한 100억 정도 이 정도의 부분에서 판매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한 300억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회 수익을 평균적으로 거뒀다고 하면은 중국에 판매되는 부분은 3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적의 예상치보다 한 3배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뭐 이건 아주 좋은 케이스인데 그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모든 업종의 중심은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고 지금 실적, 내년의 실적 같은 경우가 열릴 수 있는 시장의 가능성을 포함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춘절이 지나면 확진자가 증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그 구간 안에서 중국 같은 경우가 계속 리오프닝과 관련된 정책을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면 이 부분은 그 양회까지도 계속 지속하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 국경 개방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문을 여는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춘절과 양회 사이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양회 때는 실제 그 경제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경기 부양책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경제 경기 부양 같은 경우를 100% 하지는 않습니다.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을 한 70% 이상, 구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한 30% 정도 이런 식의 단행을 할 텐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미 시세가 나와 있을 테고 그 기점부터는 중국의 플랫폼주, 그다음에 우리나라 플랫폼주,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분들이 좀 실제 소비와 연결돼서 수혜가 가능하다는 시각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사실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좀 경기 부양책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성웅 이사님은 지금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최진욱 팀장님의 내년 증시 무기는 방산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방산주들 앞으로 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올해 증시가 좀 부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조 이방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좀 내년이 좀 빛을 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상을 못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장기화 사태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에서 국방 예상을 계속적으로 좀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K방산 같은 경우 지금 수출 규모가 이제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뭐 노르웨이가부터 덴마크부터 쭉 계속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데 결국 K방산의 무기가 좀 잘 팔리는 부분들은 가성비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싼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좋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메리트가 부각이 돼서 지금 오히려 지금 내년 들어서 수출 계약성 자체에서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이 가성비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다른 말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성비가 좋게 되면은 오히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좀 뒤처질 수는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지만 오히려 지금 올해부터 밀고 들어왔던 게 가성비 부분들의 품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만약에 성능 면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오히려 폴란드에서 대규모 수출까지도 굳이 나오지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그냥 뭐 넘기셔도 되는 말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무기 완제품이 지금 대규모로 좀 수출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관련 부품들이나 기자재 이쪽의 수요가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K방산에 대한 이 성공 배경 부분들이 가성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오히려 좀 내년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좀 살릴 수 있는 요소 아이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거는 결국엔 실적을 얼마나 잘 뽑아내는지 이 부분이 가장 촉각이 될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같이 증시 레벨이 좀 많이 빠진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년이 업황이 좀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건 결국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방산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실적 면이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그 이상 시장치보다 오히려 좀 상회하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들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테마성에 이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좀 섹터의 좀 모멘텀을 좀 보시는 게 내년 업황이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오히려 지금은 방산주들이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조금 부각이 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방산주들을 좀 접근을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확실히 뭐 실적이 가장 중요한 가늠자가 되겠죠. 그런 만큼 방산주들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갔는데요. 자, 어쨌거나 2022년 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2023년 장이 이제 곧 우리한테 오게 될 텐데 두 분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겠는지 말씀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자, 이거는 최진욱 팀장님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언제 계속해서 자꾸 넘기시다 보니까 먼저 시키고 싶어요. 네. 네. 올해 증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저 역시도 굉장히 시장을 바라보면서도 좀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단타성을 좀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날 매수해서 뭐 그날 매도 이 부분들이 가장 좀 최고로 요건을 뽑고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투자 접근 자체를 좀 이제는 내년 업황 자체는 단타성보다는 오히려 저는 조금 길게 모아가도 되는 좀 좋은 시그널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스윙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도 되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테마성을 띠고 단기 재료로 부각이 돼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바라보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진짜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는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들밖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차트는 좀 더 빠르게 좀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고 나서 따라가게 되면 또 거기가 단기 고점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서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다 이런 확실성이 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좀 비중을 좀 늘리셔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22년 업황이 좀 많이 안 좋았다고 해서 내년도 좀 많이 안 좋을 거다라는 인식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내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실천을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실천을 하셔서 좀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훈훈한 덕담 나왔고요. 이성웅 이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의 도준이라면 네. 정말 미래를 미리 알고 다 말씀을 드릴 텐데 뭐 그러지는 못하고 이제 네. 현우 같은 경우는 실제 과거를 겪으면서 이 부분을 미래를 개척을 해냈어요. 그런 마인드로 뭐 방송을 통해서 또 계속
좋은 개척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려운 장 고생 많으셨고 내년 또 함께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뭐 말씀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자, 이렇게 최진웅 팀장님과 또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올 한 해 정리를 하면서 내년에 대한 희망찬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오프닝을 사자성어로 시작을 했는데 이 중소기업계에서 내년에 대한 사자성어는 금석위계를 꼽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강한 의지로 이 전력을 다하면 쇠와 돌을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내년 증시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상승을 뚫어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